부산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문제를 몇 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왜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3x 더하기 ay 전체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y 전체 제곱 더하기 50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원이래. 원이 되려면은 이제 a, b, c가 어떤 값이어야 되겠죠?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최대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 원의 방정식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조금 꼼꼼하게 공부해봤으면 이런 걸 알 텐데 한번 보세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을 보면 이거를 이제 전개하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은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x 제곱의 개수하고 y 제곱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x 제곱의 개수하고 y 제곱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타원이나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타원이나 쌍곡선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x 제곱의 개수하고 y 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있죠. x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x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y항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뭐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위의 식도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일단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하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9x제곱 더하기 6axy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16x제곱 더하기 8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50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은 25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8b xy 더하기 50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있죠.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 개수가 같아야 된다. 다르면은 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다.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나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도 나올 수 있고 x도 나올 수 있고 y 제곱도 나오고 y도 나오죠. 하지만 x, y 항은 나올 수가 없죠. 원의 방정식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x, y 항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x, y 앞에 붙어 있는 6a 더하기 8b는 0이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연립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죠? 3a는 마이너스 4b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4b다. 이걸 넣겠죠. 요거를 여기 넣습니다.
넣게 되면 9분의 16 b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 그러면 9분의 25 b제곱은 25. b제곱은 9죠. 그럼 b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만약에 b가 3이면은 이 3을 여기 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하겠죠. 만약에 b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4입니다. 여기까지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25x제곱 더하기 25y제곱, 그 다음 xy항은 없어지고 50y,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c다. 이 녀석은 이제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20으로 나누겠죠, 양변을.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 r제곱의 포지션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25 빼기 c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c는 25보다 작은데 저 문제에서 보면 c가 정수라 했단 말이에요. 정수.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c가 되도록이면 제일 크면 좋으니까 c는 24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위에 올려놨을 때 이제 a하고 b가 이거거나 이거거나 거든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a 더하기 b가 둘 중에 더 큰 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걸 쓰면 됩니다. a 더하기 b는 1, 그리고 c는 24. 그래서 다 합치면은 25. 그래서 문제에서는 5번 선지를 찍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멘탈이 깨졌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번이 너무 어려워서 왜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문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1번에 배치를 시켰다는 건 이건 다분히 약간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4번도 되게 어려운데 4번. 4번은 이제 원이 있어요. 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점 A가 있다. 점 A.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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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까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각이 똑같다는 거죠. AC는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B, 얘는 O, 얘는 D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CD가 4래요. 4. CD는 4다.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알려준 게 OB가 2루트 7이고 그 다음에 각 OAD라고 했는데 그냥 각 A라고 할게요. 각 A는 60도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 이걸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이게 고등학교 수학을 좀 많이 해보면 이게 가계 이등분선이 있다는 거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미지수를 여러 개 잡아야 돼서 연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페이크죠.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쓰고 싶게끔 만들어 놨는데 정작 문제를 풀어보면 가계 이등분선은 전혀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개념은 이 각이 원주각이죠. 그러니까 원주각과 중심각이라는 사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빨간 요 각이 몇 도냐 하면은 30도니까 요거는 원주각으로서 60도죠. 근데 이 빨간 삼각형은 꼭지각이 60도니까 밑각 두 개도 60도죠. 왜냐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지름으로서 같죠. 그 말은 지금 이 빨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파란 각 있죠? 이것도 30도인데 얘도 원주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 파란색으로 생긴 삼각형도 한 각이 60도인 정삼각형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이 직선의 방정식. 그럼 보세요. 얘도 60도. 얘도 60도기 때문에 지금 요 각도 60도예요. 그럼 BC의 기울기가 나오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지나는 점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지금 선분 BC의 길이가 4죠. 선분 BC의 길이는 4입니다. 수선의 발을 그으면 요걸 H라 보면 CH는 2고 BH는 2루트 3입니다. BH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거가 나왔죠. BH의 길이는 2루트 3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OB의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O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OH의 길이는 2루트 7의 제곱 28에다가 BH의 제곱 2루트 3을 제곱하면 12죠. 그걸 빼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얼마냐면 루트 16이니까 4죠. 얘가 4라는 소리입니다. 4. OH의 길이가 4. 그 말은 B점의 좌표가 4, 2루트 3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는 점이 4, 2루트 3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 x 빼기 4 더하기 2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6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요걸 m이라 했거든요. 그 다음 뒤에 y절편에 해당하는 n은 6루트 3이어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8. 답은 선지에서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7번을 틀려서 왔더라고요, 학생이. 7번은 이제 대칭이동에 대한 건데
직선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이거는 이제 문제집에 많이 있는 문제예요. 아까 전에 1번하고 4번은 문제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생긴 문제를. 새롭게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7번 같은 거는 많이 나오죠. 얘가 있는데 얘를 x 더하기 y, y 빼기 1은 0. 얘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오겠죠? 그 직선이 0, K를 지날 때 그 K 값을 구하라. 뭐 그런 건데. 뭐 정석적인 방법이 이런 거죠. 이 직선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표시를 파란색으로. 요 파란색 직선을 x 더하기 y 빼기 1이라고 봅시다. 그럼 얘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뭐 이런 빨간 직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빨간 직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되는 빨간 직선의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두고 그 다음에 원래 직선의 점을 x, y라고 잡아가지고 요게 이제 어차피 대칭이 되니까 선 대칭이죠. 이 중점의 좌표가 파란 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요 점을 이 파란 직선의 식에 넣어요. 대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인데 요 x, y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는 이 파란 직선하고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입니다. 그래서 뭐 x 빼기 x 프라임 분의 y 빼기 y 프라임은 1이다. 요 식하고 요 식, 요거를 대입한 식을 연립해서 막 풀면 돼요. 근데 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한 시간이 뭐 45분이라 하던데 이거 도대체 45분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45분 만에 이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들에도 많이 있는데 다른 풀이를 쓸 거예요. 다른 풀이. 이걸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어떻게 풀면 되냐?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만약에 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아니고 만약에 y는 빼기 x, 마이너스 x라고 했다면 대칭 이동시키기가 되게 쉽죠.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것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도 똑같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고 x하고 y의 부호도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옮겨진 녀석이 되는데 이걸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의 얘기고, 얘를 원상복구를 시켜주면 다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나온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럼 y축의 방향으로 다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얘가 0,k를 지난대요. x에 0 넣고 y에 k를 넣으면 k는 6이 되겠죠. k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번. 7번은 이제 흔히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어라 이런 소리죠. 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P하고 Q는 같지 마라. P하고 Q가 같으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데, 기억에 보면 P는 A제곱은 AB다 이렇게 돼 있고, Q는 A는 B입니다. 얘를 풀게 되면 A제곱 빼기 AB는 0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0 또는 A는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P가 지금 될 수 있는 경우가 Q가 될 수 있는 경우보다 더 많기 때문에 P가 더 크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A는 0 또는 A는 0 또는이 아니고 A는 0보다 크다 또는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P예요. P. Q는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답지를 보면 아마 발레를 썼을 건데, 이게 옛날에 배웠던 어떤 지금은 안 배우는데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써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발레를 쓰지 않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A를 X처럼 생각하고 B를 Y처럼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X만 0보다 크든 아니면 Y만 0보다 크든. 그 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죠? X가 0보다 큰 부분, 다음 Y가 0보다 큰 부분.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 이게 P를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를 한 거죠. Q는 뭐냐면은 B는 큽니다. 마이너스 A보다. 그러니까 마치 Y는 마이너스 X보다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검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보다 더 많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럼 발레를 만약에 들어라 하면 이런 부분을 들면 되겠죠. 이런 부분. 뭐 A는 마이너스 100, B는 1 이런 거.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00이고 B가 1이면은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하지만은 이 A하고 B를 더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디귿은 P는 절대값 A 더하기 B가 0이다. 그리고
Q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0이다. 이것도 감으로 푸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절대값이 돼 있으면은 A 더하기 B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0이면 그냥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다. 이게 P 조건입니다. Q 조건은 뭐냐면 이거 곱셈 공식을 인수분해 공식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0이거나 요거는 0인데 이 뒤의 식을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보든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보든 얘를 이제 근의 공식을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봐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얘가 반드시 허근이 나와요. 허근. 그 말은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죠. 실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실근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B. 그러면은 지금 P 조건하고 Q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디귿은 또 틀렸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리을은 이제 P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그 다음 Q는 A는 B는 0이다. A하고 B가 둘 다 0이라는 소리겠죠. 얘는 뭐냐면 인수분해 공식 쓰면은 얘죠. 그럼 A하고 B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럼 B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러냐면은 P는 단순히 A하고 B만 같으면은 A하고 B가 같기만 하다면 0이든 3으로 같든 5로 같든 마이너스 7로 같든 아무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Q는 딱 0으로서만 같아야 돼요. 0으로서만. 그러니까 P가 가진 경우가 훨씬 많죠. Q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보다.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리을도 틀렸어요. 리을도 틀렸고 미음은 P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0이다. Q는 A하고 B하고 C가 다 같다. P를 만족시키려면 이 셋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죠. A하고 B하고 같고 C하고는 달라도 되고 당연히 A하고 B하고 C도 같아도 되겠죠. 그럼 A하고 B하고 다르고 C하고 같아도 되고 P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Q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게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빵개입니다. 빵개.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1번. 이것도 좀 그렇죠. 보통은 몇 개는 맞는데 한 개도 맞지 않다라고 선지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냈다는 소리죠.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은 쉽게 맞추지 못하게 하려는 선생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번은 산술 기하평균인데 그림은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각 A가 90도. 그 다음에 AB는 80m. 그 다음에 AC는 60m입니다. 그러면은 BC는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100m가 되겠죠. 100m.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직각삼각형 ABC 모양의 땅을 이용해서 변 BC 위에 두 곳과
두 변 A, B, A, C 위에 각각 한 곳에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친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을 만들려고 한다. 직사각형. 이런 거. 이런 운동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가로하고 세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의 차이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x라 두고 얘를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많이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 닮았다. 그 다음 뭐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았다. 이런 걸로 많이 하죠. 그러면은 여기를 D라 보고 여기를 E라고 보고 뭐 E는 필요 없겠네. AD는 뭐냐 하면은 AD는 Y 대 AD는 비례식 세우면 되죠. 100대 80입니다. 100대 80은 5대 4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D입니다. AD. 5분의 4 Y죠. AD는. 그 다음에 이제 BD가 필요한데 BD는 이제 빗변이죠. X는 높이고 X 대 BD는 X가 뭐냐면 60이죠. X 포지션에 있는 게 큰 직각삼각형에서 60. 그 다음에 BD는 빗변이기 때문에 100. 3대 5라고 하면 되겠죠. 3대 5. 60대 100이라 하지 말고 3대 5다. 이렇게. 그러면 BD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3분의 5x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3분의 5x 더하기 5분의 4y는 80이 됩니다. 왜냐하면 AD 더하기 BD가 됐기 때문에 이거 80이 됩니다. 그럼 두 수의 합이 나왔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Y의 최대입니다. XY의 최대. 그러면은 지금 3분의 5x 더하기 5분의 4y는 80이라는 걸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XY의 최대가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뭐 간단하죠. 3분의 5x 더하기 5분의 4y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얘 2개 곱한 거.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XY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최대가 됐을 때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최대가 된다는 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등호가 성립할 때 어떤 상황이 도래하느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을 때죠.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걸. 3분의 5x하고 5분의 4y가 같을 때. 그럼 어떻게 하죠? x하고 뭐 양변에 뭐 15로 곱하나? 양변에 15로 곱하면은 2x 15로 곱하면 12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는 25분의 12y가 되죠. 얘를 저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하고 x를 구하는 거죠. y하고 x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25분의 12y를 넣게 되면 3분의 5 곱하기 25분의 12y 더하기 5분의 4y 얘가 80입니다. 날라가죠. 4. 날라가죠. 5. 5분의 4y 더하기 5분의 4y.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왜냐하면은 얘랑 얘랑 같을 때니까 그냥 3분의 5x가 5분의 4y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 대입하면 되네요.
5분의 8y 얘가 80입니다. 양변에 8분의 5를 곱하게 되면 날라가죠. 10입니다. 그럼 y는 50이네. 50. y가 50이면은 여기 50을 넣게 되면 40이니까 넘어가면 40. 3분의 5x가 40. 5분의 3을 곱하겠죠. 그럼 x는 24입니다.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의 어떤 길이의 차이는 26. 26이어서 답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뭐 다른 문제도 뭐 까다로운 문제가 많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뭐 서술형은 쉬웠다 하고 아무튼 시험 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험, 다음 기말고사 때도 이렇게 되게 어렵게 나오면 앞 페이지가 되게 어렵게 나와서 기선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앞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이 출제자가 선생님이 우리들 멘탈을 깨려고 일부러 앞쪽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멘탈을 부여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거의 뭐 선생님과 학생 간의 멘탈 싸움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시험을 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